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성이야기 30년 만에 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지금 다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추사 김정희, 그 다음에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빅토르 프랭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혈류 강약에 따라 울고 있는 남성입니다. 동물 수컷의 성기 크기. 옛날에 이런 얘기를 주로 썼네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베토벤 넘버 5 엠퍼러 황제 교향곡이죠. E 플랫 메이저. E 플랫 메이저라는 거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목관이나 금관 악기 많은 수가 E 플랫 악기로 돼 있으니까 그거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절대 음감 자체가 E 플랫만의 이제 그 음감 영역이 있는 건지. 이게 재즈로 가면 C 마이너가 돼가지고 아주 기본 음색이 되는데, 이 악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죠. 그래서 이게 베토벤이 이게 아마 1800 한 9년경에 이제 작곡을 한 모양인데, 나이가 한 39 정도 될 때죠. 그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그 세 명의 이제 공작이나 뭐 대공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세 명이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면서 몇 달 사이에 다 사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고, 귀가 난청이 돼가지고 베토벤이 교향곡 1, 2, 3, 4, 5 중에서 5번이 연주할 때는 거의 안 들려서 다른 사람 보고 시켰다고 하는데, 이거를 예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 국립극장이죠. 예전에 그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서울음대 피아노과 교수를 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더라? 그 양반 피아노 독주회를 보러 갔다가 좀 듣다 그냥 나왔어요. 너무 유명한 곡은 사람들이 다 곡을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틀리더라도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죠.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물 수컷의 성기 크기는 얼마인가? 뉴욕 맨하튼이죠. 발음은 코넬 대학 스톱워치를 켜놓고 해야 이게 30분 안 지나가게 하죠. 코넬 대학 병원은 이제 뉴욕에 있고, 코넬 대학 원래 대학 본부는 이타카라고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아주 시끄러워. 그 뉴욕이라는 게 꼭 맨하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뉴욕 주에 이렇게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좋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이제 그 허드슨강 주위에 바로 보이는 그 2층 집을 이제 당시 그 월세를 내면서 1900불밖에 안 낸 것 같은데, 2층 집 전체를 거기 닥스페리라는 곳에서 이제 그 맨하탄에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나네. 그래서 스톱워치가 아예 꺼버려요. 그래서 보면 크기가 고래가 3m, 코끼리 1.5m, 말이 1m가 되네. 말이, 인간은 15cm, 한국인의 경우 12.2cm라는 조사도 있음.
일반적인 비뇨기과 의사는 12.5cm를 얘기하는데 이때 동아일보 편집국에서는 이걸 11.2라는 조사를 따로 한 모양이에요. 이 글이 이제 제가 글을 써서 보내면 편집위원 김용수 위원이라는 그 서울대 원자력 박사 이 양반이 직접 그거를 좀 고치고 해가지고 실어주는 글이었는데, 말도 역시 에쿠스라던 영국이 상징하듯이 크기가 만만치 않다. 에쿠스, 잠깐만, 에쿠스, 스토바치가 잠깐 말썽을 부리네. 이 와콤 이거는 그 베이텍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좀 잘 써지네. 에쿠스라는 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잡담을 하면, 첫째는 그 팔기통 에쿠스 승용차가 있죠. 두 번째는 말, 호스, 말이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에쿠스라는 연극이 있었죠. 예전에 이름이 뭐였지? 강태모라는 영국 배우가 대학로에서 이걸 본 기억이 나는데, 대학 의대 본과 시절이었나? 그러니까 말 일곱 마리 눈을 사춘기 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친구가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신과 의사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 대한 연극인데, 복 보면은 이제 프로이드의 그 리틀 한스 케이스라고 있어요. 리틀 한스 케이스라고 거세 공포를 다룬 아주 유명한 케이스인데, 이거를 이제 연상케 하는 거였는데, 이 연극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굉장히 외설 시비가 붙었어요. 뭐 전부 뭐 나체로 출연, 배우들이 나체로 출연하고 뭐 이러니까 뭐 관객이 뭐 10,000명이 모였다나 뭐 해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던 연극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건 그거고, 말이라는 거는 길이가 1m예요. 제주도에 가보면은 가끔 이제 발정난 말들 보면은 뒤에서 보면 말 다리가 5개야. 그 정도로 다리하고 그 바닥에 질질 끌리죠.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적으로 이제 상징이 되고 있는 거고. 웃기는 게, 그럼 앞말도 그러면은 버자이나 사이즈가 그 정도 되느냐? 1m 정도 된대. 그러면 인간 여성의 질의 길이는 얼마예요, 보통? 5에서 7cm죠. 그래서 7cm 손가락 이렇게 산부인과 검진할 때 보면은 손가락 들어가면은 자궁 경부가 바로 만져져야 돼요. 그게 안 만져지면 좀 깊다 그러고 보면 히틀러 정부였던 에바 브라운이었나? 그냥 에바였나? 그 질이 짧아가지고 그 당시 산부인과, 독일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을 해줬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살해당했다 그랬죠. 뭐 하여간 그 다음에 인간 성기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는 뼈가 없다는 거죠. 오스피너스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동물하고 달리. 그래서 또 남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고, 담배라도 피웠으면은, 담배가 전통적으로 프로이드 쪽 정신분석가 하는 친구들, 정신분석가들 뉴욕에서 보면 다들 파이프를 물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레이던트 때도 파이프를 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가레트가, 이게 예전에 글을 어떻게 썼냐면, 한갑으로 20년을 피잖아요. 그러면 2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매년 4~5%씩, 매년 4~5%씩 음경 해면체가 직접 죽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갑으로 나는 20년을 폈다. 그러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20이라는 숫자 넘어서부터는 이만큼 죽는데, 그러면 20 곱하기 4가 되죠. 20 곱하기 5가 되고,
해면체가 다 100%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발기될 해면체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 곽에 흡연을 하면은 발기부전이 걸린다는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예전에 제가 쓴 동아일보 그 영향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그 글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몇 번째 글을 썼던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다음에 뉴욕이라는 동네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죠. 닥터 이드는 이제 그 벨기에 출신인데, 장 프랑스와 이드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또 브라질에서 많이 오더라고. 브라질. 그리고 흑인이 크고 동양인이 작다는 얘기는 흑인이 의외로 그렇게 큰 친구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북유럽 친구들이 상당히 우람하죠. 에이즈 걸려도 찾아와요. 그럼 뭐 그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지는데, 하여간 뭐 3분의 1로 생각하면 돼요. 33%를 붙이고, 그러면은 33%가 뭐냐? 한 번이라도 동성 간에 성관계를 해서 오르가즘을 느낀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100명 중에 33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친구 킨제이 보고서 1948년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53년도에 그거를 통합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중에 3분의 1은 3년 이상 이 관계를 지속을 했고, 그 다음에 평생 동성애적인 성애이면 한다는 거가 그 중에 또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3분의 1이면 10명, 11명 정도 되고, 3분의 1이면 한 3명에서 4명은 평생 exclusive homosexual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3분의 1은 뭐냐? 여자는 남자 숫자의 3분의 1이에요. 전체가. 그럼 레즈비안이라는 거는 1명에서 2명 정도라는 얘기죠. 외우기 쉽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발기는 피의 흐름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스톱 파이프가 있으면 수압이 물이 수압이 제대로 있어야지 혈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문제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 갱년기 자체가 웃기는 얘기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이 65세가 돼도 젊은 친구의 한 3분의 2는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처럼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갱년기라는 게. 이건 난센스고. 그러니까 일반 비정형외과에서 남성 호르몬 박태환 그 독일제 주사약을 좀 어떻게 하면 좀 환자가 많아지게 할까 하는 좀 상당히 경제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가, 혈류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은 아주 가늘기 때문에 0.2mm, 0.3mm, 뭐 0. 많게는 0.5mm까지도 가는데 굉장히 가늘어요. 손가락이나 동맥보다도 몇 배 가늘고, 심장에 비해서도 뭐 한 10배 이상 가는 게 이제 이 혈관으로 가는, 음경 혈관으로 가는 그 동맥 사이즈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법의 일종인 도플러 검사, 이게 복합 도플러라 그러죠. 듀플렉스.
일반적인 도플러 검사는 B 모드 해가지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가면은 영상으로만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일반적인 도플러라 그러고, 혈류 속도를 알 수 있는 이 도플러는 듀플렉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그 음경 주사제를 같이 해가지고 음경 동맥의 혈관 막힘과 혈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배우라 그랬더니 이것도 안 배우고, 그 친구도 뭐 복합 도플러 검사를 한다 그러는데 주사도 안 놓고 도플러 검사를 한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이 참, 뭐라고 집어 던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 음경 동맥에 적당한 발기유발제를 넣고 발기를 시킨 다음에 용량을 맞춰야 되겠죠. 복합 도플러 듀플렉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최고 속도가 얼마냐, 스톱 파이프 수압이 얼마냐를 알아야 돼요. 이걸 픽 빌로시티라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PV 수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10, 15, 20, 25 이렇게 나눠가지고 25 이상이면 정상, 20에서 20까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고, 15에서 20까지는 중간 정도의 발기력의 손상이고, 15 이하는 심각한 거고, 10 이하는 뭐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톱 파이프가 얼마나 새느냐, 이거를 리지스티브 인덱스라 그러는데, 정맥 유출 지수라 그러죠. 정맥 유출 지수. 그러니까 이 PV 수치하고 RI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발기부전이 이제 진단이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주사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주사가 이제 트라이믹스를 기준으로 0.1, 0.2, 0.3 해서 0.6에서 1.0cc까지 가는데, 보통은 이제 0.15cc를 정상으로 봐요. 0.3 이상이면 중간 정도의 발기력의 손상이고, 0.6 이상이면 고도의 심각한 발기부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맥 유출 지수가 0.75 이하로 내려가면 정맥성 발기부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0.3 이상 쓰고 도플러 검사가 15에서 20 정도 나오면 이제 중간 정도의 발기력에 손상이 되죠. 중도의 발기부전, 모더레이트 아트로제닉 이렉타일 디스펑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0.6 이상 써오고 15 이하로 가면은 고도의 발기부전이 되죠.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이게 그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자기 심장이 막히잖아요. 그럼 90% 이상 정도 환자가 잘 몰라요. 거의 중도 이상이 막혀야, 심장이 막혀야 증상이 느낀다고. 발기부전도 꽤 마찬가지예요. 거의 90% 이상이 막혀야 자기가 뭘 잘못된 건지 좀 느낀다고. 의외로 중도 이상의 환자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이게 이제 날 때부터 좀 시원치 않다는 거죠. 스톱 파이프가. 뭐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뭐 있노? 다 끝났네. 그래서 이게 웃기면,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20년 전만 해도 정설로 믿어왔던 발기부전의 모든 원인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는 심리적인 원인론은 이러한 새로운 검사법의 발전으로 무참히 무너졌다. 소위 해서 사이코제닉 한 거하고 난 사이코제닉, 오르가닉, 그러니까 시민성이냐 아니면 기질적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신체적이냐 신체적이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1990년 정도 이전에는 거의 90% 이상의 발기부전을 전부 시민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검사가 없었거든.
복합 도플러 검사로 진단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30년 지난 다음에 환자들 보면 거의 95% 이상이 이 오르가닉 베이스 같아. 기질적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는 발기부전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조루, 그 다음에 여성 불감증은 이게 세 개가 이제 중요한 3대 성기능 장애고, 여기에 이제 성욕 저하증을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제 스승이었던 헬렌 카플란이고, 이걸 누가 치료했냐면 1966년에 휴먼 섹슈얼 리스폰스가 나왔고, 1970년에 휴먼 섹슈얼 인 에티케시, 소위 얘기해서 마스터 앤 존슨의 행동요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1970년도 이전에는 전부 정신분석가가 치료를 했어요. 정신분석가들이 면담을 해가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발기부전의 원인을 따지고, 뭐 아버지가 어쩌고 뭐 피너스 엠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치료를 했어요. 성공률이 공식적으로는 30에서 50%. 그래도 성공한 게 어디야. 근데 이제 마스터 앤 존슨이 그 소위 얘기해서 비헤이브럴 세라피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요. 비헤이브럴 행동요법. 그러니까는 좀 중상위층의 그 거의 신혼 부부 그레이드 정도로 이제 커플을 한 2주일 정도 합숙을 시켜요. 합숙을 시켜가지고 센세이트 포커스, 관능 초점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좋아지더라. 조루는 특히 뭐 굉장히 많이 좋아지던데, 발기부전은 뭐 그 프라이머리 세컨달에 따르지만은 뭐 한 50% 정도 좋아지더라. 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마스터 앤 존슨의 그 1970년도 체계에 대해서 나중에 비판이 많죠. 너무 바이어스가 많다. 너무 컨디션이 좋은 환자들만 고른 거 아니냐. 누가 어느 계층에서 2주일 동안 자기 직업 때려치고 그것도 부인 설득해가지고 같이 그런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하여간 비뇨기과 의사는 전통적으로 조루는 전혀 건드리질 않았죠.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성 불감증도 전혀 못 건드렸고, 발기부전도 전혀 못 건드리다가 여기 그 뭐죠? 그러니까 피나일 프로세시스, 응용보형물 삽입 수술만 한 거예요. 응용보형물 삽입 수술만 이제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발기후발제 주사가 나오고 도플러 검사가 나오니까 신이 났죠. 네. 이 듀플렉스 검사라는 게 이게 웃기는 게 옆에서 딱 보면은 딱 3, 4개월이면 뒤집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검사도 아니고 몇몇 개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미국 가서 헬렌 카플란 있다가 좀 있다가 닥터 이다한테 이거를 가서 발기후발제 주사랑 복합 도플러 검사를 배우는데, 나보다 1년 선배인데 그 경찰병원에 있을 때 나는 신경과 과정 정신과 과정이었는데 비뇨기과 부과장 하시던 내 1년 선배가 나중에 아산병원 그 비뇨기과의 그 주임 교수로 갔죠. 그 양반한테 전화가 왔어. 나 좀 배우게 해달라고, 3달만이라도. 그래서 내가 닥터 이다한테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안 된대. 그거 가르쳐줄 수 없대. 그래서 왜 그러면 난 가르쳐줬냐 그랬더니, 헬렌 카플란이 전화를 2번 3번이나 해가지고 꼭 부탁하는데 어떡하냐고. 뭐 워낙 유태인 의사들 입김이 셌으니까 헬렌 카플란도 유태인이죠.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지난 30년 동안 결국은 이거를 가서 미국 가서 배워온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기능 장애 가지고 이혼법정에 섰다. 그럼 서울대학병원하고 세브란스하고 진단명이 틀려. 이 시민성 발기부전이라는 거하고 중도의 기질적 발기부전이라는 거 예후가 전혀 다른 얘기거든. 안 믿죠,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른 데서는 진단을 못하지?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병원 비정형외과에 전화하면은 서울대학병원외과에서는 발기부전 안 봐요. 볼 의사가 없거든. 영동 세브란스에 전화하면은 보기는 보는데 환자분이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KF-21 지금 전투기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박시몽이라는 그 사람이 없었으면은, 박시몽 박사가 전부 그 F-22 데이터를 들고 왔죠. 나중에 뭐 징역을 1년 뭐 몇 개월 살았었나. 징역도 아마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은데 한국 정부가 힘을 썼겠죠. 그 데이터가 없었으면 어떻게 KF-21을 만들어요? 아,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실정이 이래요. 더 웃기는 얘기가, 아까 뭐 킨제이 얘기에서 킨제이 보고서 얘기를 했죠. 1948년 53년 킨제이 보고서. 이거 우리나라에 한 권도 없어요. 마스텐 존슨 1966년, 1970년 보고서 한 권도 없어요. 온갖 도서관, 국회 도서관까지 없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요새야 뭐 많이 발달을 했겠지만 지금 벌써 20분 정도 넘어가네요. 이거를 쇼를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은 여성의 어, 그 여성의 그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쇼 마침.